삼국지에서 초반 유비의 돈줄이 있었으니 미축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미축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미축의 자는 자중으로 서주 동래군 구현 출신입니다. 이 지역에서 대대로 개간 사업을 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 만여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자산은 억대에 달했다. 이게 호화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억대에 달했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하가 통일되고 거품 경제가 일어난 사마씨 서진 때 황태자의 급여가 50만이었으니 게다가 이 단위는 오수전 기준인데 시기상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더더욱 엄청난 돈이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위원소격 예주문에 나타난 원소가 조조의 목에 건 현상금이 5천만 전이에요. 당대 황제를 옹립한 조조의 목 몇 개의 값어치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간 사업으로만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었느냐? 삼국지 3대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미축, 노숙, 조홍의 출신지가 공교롭게 서주에 위치하거나 서주 가까이 있어요. 그중 재산 규모로만 보면 미축이 가장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축의 출신지 동해군은 산둥반도 바로 밑입니다. 제가 서주 대학살 때 얘기를 했었죠. 산둥반도의 해엄은 우임금도 명품으로 여겼다. 그리고 전국시대 관중이 이 지역 소금을 전매화하여 제나라를 강국으로 키워냈다. 당대 가장 중요한 소금 산지가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사예교위부 하동과 청주 산둥반도 일대예요. 조조는 하동을 취하고 두기를 파견해 16년간 빡세게 관리를 시킬 정도로 하동을 중요하게 여겼고 서주를 개박살낸 이후에는 자신의 행정적 관리력을 벗어나는 이 지역에서 장패 등에게 해안가를 지키게 하여 청주와 서주가 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산둥반도가 소금의 산지라면 서주는 소금 유통의 본부라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도 소금이 전매였으나 당시 시대상을 보면 관우도 이름을 바꾸기 전엔 소금 밀매업을 했다 되어 있죠. 특히 미축의 출신지인 동해군은 산둥반도에서 이어지는 바닷가에 접해 있습니다. 소금 밀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큰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재산빨로 도겸의 부름을 받아 별가에 임명되었다. 도겸이 완전히 깡패기 때문에 부름에 응하지 않았으면 약탈당했을 겁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 강제로 동료가 된 게 조욱이고 거부하다가 옥에 갇힌 게 장소입니다. 미축이 당해낼 재간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조조가 개박살 내버립니다. 이때 미축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았을 게 분명하고요. 당시 서주 산업의 인프라가 대학살로 완전 박살났거든요. 풍요롭던 서주가 조조 때 개꺼렁뱅이가 되는데 이 여파가 당나라 때까지 가요. 이에 도겸이 죽자 미축은 유비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유비가 합의를 비우고 원수를 치러가는 실책을 저지르죠. 사실 이것도 이해가 가긴 가요. 유비가 왜 그리 무리수를 두었는지. 팽성이 아작난 서주 상황에서 합의에 짱 박혀서는 미래가 없어요. 합의는 기본적으로 수성이 안 되는 곳입니다. 여포도 결국 수계로 망했죠. 물길을 돌려서 성에 물을 들일 수 있다는 건 주 취소 기준으로는 미달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소금 산업 인프라까지 박살났죠. 유비가 결단을 내리니 진군이 여포의 빈집이 우려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유비가 군부 감시 및 관리책으로 사마 장비를 남기고 원수를 치러 가는데 장비와 합의상 조표의 내분으로 합의성이 여포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장비가 조표의 여포 내통 첩보를 입수하고 태수의 관소를 기습한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서주의 호족과 군부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표를 위시한 군벌들은 유비로는 조조를 막을 수 없다. 동탁을 벤 영웅, 여포 정도는 되어야 승산이 있다 생각한 거죠. 이에 여포가 합의에 난입하여 유비의 처자를 생포합니다. 화들짝 놀란 유비가 회군하여 당도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갈 곳 없는 유비는 다시 군을 돌려 원술과 광릉에서 대치합니다. 서주를 빼앗겼으니 원수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급 사정이 곤궁하여 병사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 보다 못한 미축이 사제를 털어 노비 2,000명과 군자금을 대었다. 그런데 이걸 공짜로 준 건 아니에요.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건 일종의 계약이라 봐야 되고 유비는 이 계약을 마지막까지 잘 지킵니다. 심지어 죽어서까지. 미축이 중용되진 못했지만 상당히 총애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유비 입촉 후 미축의 군부 서열이 제갈량을 압도했습니다. 물론 보급을 담당하는 등 좌장군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은 제갈량이 가지고 있었지만 미축에게 그 명예와 대우만큼은 최고로 해줬던 거예요.
이렇듯 보통 훌륭한 군주라 하면 총애와 중용을 구분합니다. 조의 경우에도 진랑을 총애했지만 요직을 주지 않았어요. 말동무 그리고 자기 뒤치다거리 시키고 이게 끝입니다. 왜냐면 진랑은 뇌물이나 받아먹던 소인배거든요. 조회가 진랑을 제갈량 마지막 북벌 때 병사를 주고 투입시킨 적이 있긴 한데 기껏해야 사마이의 통제를 받는 호군으로 보낸 거죠. 물론 능력 있는 부하에게 총애와 중용을 함께 내리는 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역사상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지도자들이 즐비합니다. 한편 미축이 재산을 털어 유비를 지원했다는 소식이 조조의 귀에 들어간 듯합니다. 이때 조조가 협천자를 막 시작한 데다가 군자금 부족으로 발구중랑장이다 모금교이다 신설해서 파묘하고 다니기 시작할 때예요. 조조 입장에서는 미축이 상당히 탐이 났겠죠. 미축을 회유하려 합니다. 헌제한테 표를 올려 미축을 영군태수로 미방을 팽성상으로 임명하려 하는데 일단 미축은 인수도 받지 않았고 미방은 인수는 받았는데 미축을 따라 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진짜 속보이는 인사였던 게 영군이라는 건 없었어요. 태산군이 연주 소속인데 서주랑 붙어있거든요. 이 태산군을 쪼개서 미축을 위한 자리를 억지로 만든 겁니다. 태산군의 5천을 영군으로 쪼개야 되는 이유가 치안이 불안하다. 일전에 태산태수 응소가 조조의 부친을 지키는 임무를 실패해서 도망가기도 했죠. 통치에 공백이 있었던 데다가 전랑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곳이다 보니 대학살의 여파로 불황민들이 여기로 옮겨 살거나 이로 인해 도적들이 판을 치거나 치안이 불안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도의부를 두면 될 일입니다. 비적이 많거나 치안이 불안한 곳은 도의부를 두어 도의가 태수를 대신하기도 했거든요. 가장 좋은 예가 건창도의 태사자라든지 실제로 치안이 가장 불안했던 오나라를 보면 지금 우리가 편의상 당시 행정구역을 군 단위로 나누지만 사실상 많은 지역들이 도의부였습니다. 도의부는 쉽게 말하면 약간 군정이라 보면 돼요. 도의 자체가 치안을 담당하는 군직입니다. 거기다가 미방을 팽성상에 임명하겠다. 팽성은 과거 초나라의 왕도이면서 서주의 치소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조가 대학살을 일으키면서 팽성 일대를 다 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팽성의 의미는 미미해진 상태였어요. 폐허였죠. 유비가 서주를 날먹했을 때 팽성이 아닌 하비로 들어간 것도 그 이유입니다. 왜 치소를 버리고 지방의 살림을 꾸렸겠어요. 여포도 유비도 이런 이유로 하비에서 버티다 비교적 쉽게 털려버리는 건데 이게 서주대학살이 갖는 의의인 겁니다. 조조의 통일 전략인 거죠. 미축이 이 회유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군이고 팽성이고 과거의 영광은 없어진 꺼렁뱅이 지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조조는 미축의 사업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로 좋지도 않은 벼슬자리 가지고 돈 내놔라 한 거예요. 이에 미축은 유비를 택했다. 미방도 미축을 따라갔다. 이후 미축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다가 유비가 유표에 의탁할 때 미축 등을 보내 나를 받아줄 건지 의사를 타진해 보았다. 유비가 유장을 몰아냈을 때 미축을 안한장군으로 임명하였다. 보안장군, 복한장군, 안한장군 이런 장군직은 명예직입니다. 한나라를 보위하고 복구하고 편안하게 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왕망을 몰아낸 광무제 유수의 부하들이 받았던 장군직이거든요. 명예롭죠. 비슷한 아류작으로는 오나라를 보위한다는 보호장군 장소가 있는데 참고로 보호장군이라는 장군직은 장소만을 위한 맞춤형 장군직이었습니다. 미축은 사람이 좋고 정이 많았다. 즉 호인이라 나와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미축이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다. 그런데 유비는 미축에게 병권을 준 적이 없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군을 통솔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유비에게 왜군의 병권을 받지 못한 인물들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유비는 미축을 항상 그 어느 부하들보다 높은 대우를 해주었다. 앞서 말한 광릉에서의 계약을 지킨 겁니다. 어려울 때 도움 준 게 고맙기도 했을 거고요. 미축은 화병으로 죽었다 되어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우가 형주를 관할할 때 미방은 남군태수였는데 이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관우의 양번 북진 때 일이 생깁니다. 관우가 포획한 우금의 7군을 강릉으로 압송하죠. 그런데 이때 화재가 나요. 군량이 불타버립니다. 전쟁용 군량도 빠듯한 상황에서 포로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이 잘못된 거죠. 관우는 상관의 창고를 털어 군량미를 조달하는데 이게 오나라 재산이다, 아니다, 공동재산이다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기록을 보면 최소한 송건의 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송건은 이걸 구실 삼아서 관우의 뒤를 치는 겁니다. 한편 관우가 미방과 사인에게 내가 돌아가면 니들 가만 안 두겠다 엄포를 놓으니 송건이 이걸 캐치하고 미방을 회유,
미방과 사인이 함께 넘어갑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집안이 연좌되어 미축도 처벌 대상입니다. 위나라의 경우에는 왕릉의 난 때 북벌 수비공신 곽회의 척까지 연좌해서 주기로 했는데 유독 총나라만큼은 연좌제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거든요. 황건의 사례도 그렇고. 물론 이들과 유비의 관시도 작용했겠지만 연좌가 원칙이었으나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에 미축이 스스로 결박하여 처벌을 정했다. 유비가 동생의 죄가 형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유비는 미축을 위로하고 처음과 같이 대했다. 그러나 미축은 미방의 일을 한탄하다가 1년 동안 앓다 죽었다. 그 미축 가문에 대한 예우는 대를 이어 변하지 않는데요. 아마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비가 죽을 때 미축 집안에 대한 부탁을 남겼을 거예요. 그 근거가 미축의 아들 미위가 호분 중랑장까지 오릅니다. 이 호분 중랑장은 황제를 경호하는 직책인데 특히 호분 중랑장이 이끄는 호분들이 세습직이고요. 이 호분들은 출신 성분이 불량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황제를 경호하는 인원이 매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돈 팔촌에 반역자가 있다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축의 아들 미위가 호분도 아닌 호분 중랑장까지 오른 거죠. 바로 가까운 삼촌 숙부가 반역자인데 말입니다. 물론 추후 오나라와의 관계 개선 등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유비의 별도 유조가 없었다면 이런 경호직을 맡기는 게 법도에 맞지 않아요. 참고로 유비와 집안끼리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인데도 미축은 자귀를 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시호도 못 받았어요. 이는 쩐을 댄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공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축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났으면 가장 큰 공로자였을 텐데 말이죠. 오늘도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다급하게 깨우니 손찬이 형이 귀찮은 듯 또 무엇이 불만이란 말이오. 이에 조은이 내 오늘 영상에 대해 논할 것이 있어. 유비에게 왜군의 병권을 받지 못한 인물들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 말이오. 나를 돌려간 것이 아니오. 손찬이 형이 다급하게 내 조은의 조자도 안 꺼냈건만 어찌 그러오. 이에 조은이 혀를 끌끌 차며 내 장군보다 지력이 높은 걸 잊었단 말이오. 일찍이 나와 장군의 관계가 귀곡 선생이 말한 내건의 관계인 줄 알았건만 내 바로 채비하여 유예주에게 떠날 것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더욱 다급하게 고구마 말랭이 두 종은 어떻소. 조은이 답하길 북방의 형세가 심상치 않소. 방비를 더욱 단단히 하겠소. 이에 손찬이 형이 하늘이 내게 4일의 언변을 허락지 않았으니 제물로 때울 수밖에 탄식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간손미 중 으뜸 미축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